잘못했대. 죽을 죄를 졌대. 안 만나겠대. 둘 다 인정을 해. 근데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운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상간소송 전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의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판결을 받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소송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소송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소장을 받진 않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은 이제는 소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합의와 소송에 들어가서 합의의 어떤 모양을 갖춘, 판결을 받지 않고 합의의 모양을 갖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우리 소송하지 말고 서로 빨리 합의서를 쓰고 끝내자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소송이라는 거는 피고 입장도 그렇지만 원고도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거든요. 원고는 또 소송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변호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소장들이나 증거를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또 오는 답변들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부부관계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송이 지리하게 계속 되면서 상대방한테 받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화가 나고 막 또 싸우게 되고 또 추궁하게 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또 본인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 오케이 만납시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작성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고장,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합의의 의사가 있느냐라고 해서 의사를 한번 묻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송 전에 합의를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피고가 될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빨리 합의를 해. 제일 좋죠,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피고가 될 입장인 분들이요, 피해자한테 연락이 오면은 합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굉장히 좋냐?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긴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감이 있는 소송 자체를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죠. 그거는 극명하죠, 사실은.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합의를 하시는 분들은요, 합의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죠. 소송을 안 하는 대신에 조금 나한테 또 금전적으로 사실은 이것저것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높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또 합의를 할 때 좋은 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부정행위를 했어. 배우자도 인정을 해. 잘못했대. 내가 실수했대. 가해자도 특정이 됐어. 가해자한테 연락하니까 가해자도 잘못했대. 수그러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뭐 부인하지 않고 죽을 죄를 졌대. 안 만나겠대. 둘 다 인정을 해. 근데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상간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굉장히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당연히 판사도 요청을 하고 소장이나 이런 데 분명하게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증거와 함께. 근데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은 사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합의의 의사가 있으니까, 변호사도 얘기를 해보니까 명확한 증거가 사실은 더 추가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밖에 안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를 계속 쫙가지고 배우자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근데 배우자가 잘못하기만 했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자물쇠로 잠갔어. 그럴 경우에 추가 증거가 좀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합의를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소송 가서는 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통고장을 보내서 상대방 측에서 이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사실은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전문가의 어떤 검토를 받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 그게 왜 내가 아느냐?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소송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뭔가, 그쵸, 너무 막 서두르기보다는 변호사의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기가 됐어. 변호사가 뭐 통고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딱 소송을 하자. 혹은 뭐 당사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가 그래. 그래서 변호사님 저 그런 거 필요 없고 합의 필요 없고 무조건 소송 제기해 주세요. 나는 이 소장을 보냄으로써 저쪽을 좀 압박하고 좀 놀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송을 제기하는 의사는 판결을 결국에는 받겠다는 의사가 원체 명확한 사건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딱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런 낌새가 없다가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그러면은 나는 빨리 이제 좀 합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원고 측에다가 합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고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고 측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피고가 원하는 거 혹은 원고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 소송이 딱 제기가 돼서 이미 사건 보도가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피고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사건이 없어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원하는 게 소취하를 하는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합의 조건에다가 얼마를 주고 다른 조건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제기된 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자. 없던 걸로 하기로 하자. 라고 하는 거를 피고는 굉장히 원할 수 있죠. 그러면 변호사님 소취하가 되면은 아예 사건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취하가 돼도 사건 번호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건 번호라고 하는 거는 2024년도에 제기된 사건 2024 가단의 뭐뭐뭐뭐호 이렇게 돼서 어디 법원에다가 법원과 그 사건 번호가 남게 되는데요. 그거는 소취하가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연구 번호입니다. 다만 소취하가 되면 그 이후에 뭔가 소송이 진행돼서 서로 서면이 오고 가거나 이런 판결문이 오고 가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취하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원고는 아니야 나는 판결 받으려고 지금 소송을 한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취하 합의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원고가 소장에서 3천만 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로. 근데 피고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소취하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고의 이제 대리인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소취하 가능하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3천 이상은 돼야 되겠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왜 3천 이상이 됩니까? 소취하니까. 소취하라는 조건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까 소송 전 합의. 두 번째는 소취하 합의.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소취하 합의는 안 된대. 절대로 안 된대. 합의 의사는 있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하자. 이러는 게 있어요. 조정을 열어서 합의를 해보자. 이것까지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원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를 법원에서 직접 확인을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면은 판사님이 원고의 의사는 어때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그러면은 원고도 뭐 조정 의사가 있습니다라면 조정 기일을 잡거든요. 조정 기일을 잡아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실에서 만나요. 보통 당사자들은 안 나옵니다. 그냥 대리인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리만 옮긴 합의서라고 보시면 돼요. 공적인 합의. 그게 무슨 의미냐? 공문서가 남습니다. 조정조서라는. 연대까지 내가 말했던 이 두 가지의 기존의 그 두 가지 소취하 합의나 혹은 소송전 합의는 사적인 그냥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서, 그냥 서로 가지고 있는 물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지만 법원에서 하는 조정은 조정조서라는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취지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의 부정행위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 조정조서와 함께 상대방이 원고가 청구한 소장이 붙어 있거든요. 항상 그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이 이루어졌구나는 알 수 있지만 조정조서 자체로는 딱 명확하게 뭐가 이게 부정행위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항상 세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내가 판결은 안 받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걸고 싶으니까 대신에 소취하 합의는 안 돼. 법원에서 조정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정기일이 열릴 수 있고 그때 여러 가지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서로 쌍방 원하는 조건들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면은 그거의 법률적인 판결문과 동일한 형식을 갖는 공문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임의 조정이라고 해요. 임의. 너네 알아서 자율적으로 했다. 임의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의 조정으로 조정을 많이 해요. 이게 세 번째. 판결문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은 판결문인데 판결문 직전까지 가는 게 뭐냐면은 상간소송에서 많이 판사들이 내리는 문서 중에서 판결 전에 화해 권고 결정 혹은 강제 조정이라는
동의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강제 조정으로 내려질 수도 있고 화해 공고 결정으로 내려질 수도 있는데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조정을 막 해봤어. 금액이 500만 원 차이가 나서 막 조율이 안 됐어. 그래서 임의 조정은 결렬이 됐어. 혹은 막 이제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생각한 금액, 적당한 금액으로 문서를 내어주겠다. 그게 화해 공고 결정이나 강제 조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법률적 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완벽하게 조율되는 임의 조정이 아닌 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나 금액들에 대해서 쭉 기재를 해놓은 다음에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위자료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랬을 적에는 이거는 임의가 아니잖아요. 강제 이런 거잖아요. 맘대로, 판사 맘대로. 그래서 막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화해 공고 결정이 나오는데 저 화해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화해는 아니고 그냥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피고랑 화해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법적 용어의 법률 용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시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은 이의하지 않고 쌍방 다 2주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이제 판결문과 동일한 형식을 갖게 되는 문서로 남고 이제 사건은 그렇게 종결이 되거든요. 판사도 어떤 판사들은요 되게 좀 스피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딱 재판기를 갔는데 피고 인정해요? 인정한대. 그래서 그냥 감액 구한대. 그러면 오케이 종결하고 그냥 선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의사는 어때요? 라고 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첫 번째 기일부터 그냥 조정 기일을 잡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판사 나름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네 가지가 안 되면 끝끝내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이고 판결 받기 전에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조율이 되면은 판결 전에 뭔가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딱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들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상간소송 판결 전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송 전 합의, 소송 후에는 소취하 합의, 소송 중에는 임의 조정, 그 다음에 강제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까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원고나 피고나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서로에게 가장 덜 데미지가 가는 쪽으로 해서 조금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